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트레이더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더, 우리가 해선 트레이더의 주식 트레이더와 마찬가지겠죠. 이 트레이더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기업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수익을 기반으로 한 성장입니다. 성장. 결론적으로 이익이죠. 수익이죠. 그러면 트레이더의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이며, 트레이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1인 기업이죠. 그렇다면 트레이더가 1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인데, 일반 기업이 1인이 주도하고, 물론 이제 창업자가 있겠죠. 1인이 주도하고 다수가 협력하여 수익과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하는데, 트레이더는 1인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수의 협력이 없죠. 홀로 협력하여,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등등, 그것도 전부 자기가 주도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홀로 협력하여 수익과 성장을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자, 기업과 달리 트레이더는 모든 것을 혼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반면에 장점 또한 있습니다. 자,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도 이제 기업을 좀 해봤지만은, 기업은 또 내가 잘해야 되겠죠. 창업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원이 사고가 났다든가. 제가 옛날 장원에서 파이프 공장을 할 때요, 3교대거든요. 8시간씩 3교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200명? 200명 있었는데, 문제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 바람이 새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레이저를 하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단품으로 나와요. 그럼 싸게 팔죠. 이제 물론 중국까지 가서 이제 북경에 전시를 하고, 그 북경에서 중국 동북아 쪽에는 그 온돌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온돌 문화가.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우리가 수도관, 그 다음에 이런 배수 부분에 이제 우리가 수출한 적이 한번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해야 되지만 타인에 의해서도 외부 환경이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전체적인 요즘 같은 경기 흐름, 경기가 지금 침체죠. 이번에 또 지금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의 SB 실리콘밸리 상업은행 16번째 은행이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한 은행과,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또 이제 금융사고가 또 일어나죠. 금융위기죠. 자, 그래서 단점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더는 혼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필요해 있어야 하며, 항상 내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노심초사하며 바른 선택을 위한 자신의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기업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만, 트레이더는 내부 환경이 내부 환경.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 내부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 트레이더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이걸 많이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가 가족, 그 다음에 가족의 반대가 있다든가, 또 우리 트레이딩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서 한다든가,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트레이더의 이 외부 환경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든가, 마누라 와이프한테 가정에 이제 매달 얼마씩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는 거야. 그럼 거기 얼마나 또 가장으로서 힘들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도리어 압박감으로 작용을 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리어 트레이딩의 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면요, 트레이더의 독이 됩니다. 치명적인 독이 돼요, 이게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좀 줘야 되고 하는데 못 줄 때도 있어. 그러면 부담이 돼. 그 부담이 되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볼 하는데 시장이 협조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은 도리어 제가 선택을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는요, 절대 압박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그런 걸 모르죠. 트레이더 내부의 그 마음의 심리의 상태를 외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트레이더가 그것 또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외부 압박을 받으면요, 절대적으로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조금, 좀 뭐 다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요, 매매를 안 하고 쉽니다. 그게 기억에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이 트레이더는요, 절대적으로 외부 압박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자신도 외부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주위에 깔려있는,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그 환경을, 그것을 극복을 하는 그런 훈련을 또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심리적 부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바른 판단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게 하면은요, 외부 환경을 받긴 받지만은 그걸 다스리는 자신의 내부 환경, 심리적 조절 능력, 이런 것이 트레이더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트레이딩 하다 보면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모처럼 수익이 났는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수익, 이것을 갖다가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거야. 왜? 하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근데 챙기고 나니까 이익 실현을 했어. 이걸 보고 이제 차익 실현이라 하는데, 하고 나니까 주가는 멀리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추격 매수를 못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예. 자, 그러면 트레이딩을 위한 내부 환경으로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심리를 조절하고 내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느냐. 첫 번째, 해외 선물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 이거 암기 품목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암기 종목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깨달으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것은 이제 해외 선물에 입문한 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 부분인 올바른 차트. 내가 이 항시 왜 올바른 차트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외 선물을 잘 모르니까 누가 이 말하면 이게 옳은갑다,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갑다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안에 쓰레기만 쌓이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올바른 차트는 무엇이냐? 지지와 저항이 뚜렷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이 안 맞은 것은요, 손절폭이 크다든가 안 돼요. 손절폭이 거의 한 1, 20틱 내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1, 20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우리가 이렇게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 잡으면 스키드 마커가 생기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지지와 저항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 손절폭이 막 100틱이 되고 막 이런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보면은 그 A-프로에 보면은 이 손실을 이렇게 상승 차트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뭐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어. 빠졌으니까 요 차이가 벌써 한 100틱이 넘어. 근데 여기까지 이따 가라 이거야. 그때는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고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손절폭을 길게 잡는데, 그리고 이평선이
보통 5개죠. 5개. 5개. 요걸 3개로 만들어 보라. 3개로 만들면은 지지와 저항이 두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더 있었다면 좋았겠죠. 이렇게 맞고 가니까. 자, 그래서 차트 유형이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예.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차트의 유형과 패턴을 익혀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보면 차트 유형 패턴 1, 2, 3, 그 다음에 변동장폭은 4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흐름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유형과 패턴을 익혀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우선 차트 유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라 했죠. 그러면은 저항과 또 지지가 되겠죠. 첫째가 방향성이라. 첫째가 방향성. 그 다음에 그 방향성 속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익혀야 하며 트레이딩 시 발생하는 자신의 심리를 조절하는 능력. 아까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기 내부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또한 외부 환경도 소화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래서 일부 내부 환경은 자기 자신이 처리하고 외부 환경은 어떤 면에서 차단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가, 제가 중학교 동창이 제 동네에 사는데 약간 뜻이 안 맞아. 제가 현재요 6년째 안 만나고 있습니다. 저보고 여기를 이사 왔거든. 냉철할지 모르지만 제가 안 만나요. 그거 내가 만나지 말자 했고. 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그에 오면은 계속 그냥 뭐 몇 시간이고 뭐 이제 뭐 좀 저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좀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쓰레기는 다 갖고 와요. 뭐 유튜브 보고 어쨌다 운동 뭐 어쨌다 운동. 그래서 제가 사무실 옮기면서 이 사무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냥 통화만 하고 안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이 트레이딩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느니 그런 인간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자, 5번째는 트레이딩의 경험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게 되죠. 그것을 깊이 돌이켜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 대한 훈련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냥 뭐 손실 났네, 이익 났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손실이 났으면 왜 손실이 났는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났으면 왜 수익이 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근거와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당시 나의 심리 상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 이런 이야기 했죠. 자, 몸의 생명, 피죠. 근데 몸의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오직 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아래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으며 또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의 자연의 이치죠. 이게요. 자연의 이치야. 그런데 트레이더의 존재의 가치가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누적 수익이에요. 수익.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목적이 이익이죠. 수익이죠. 이게 똑같은 거야. 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를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그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우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소중한 것이죠. 할 것인가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미래의 가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 내가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보상을 받기 위함일 거 아닙니까? 미래의 보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직 나한테 보상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트 공부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이 차트에 대해서 핵심 패턴이나 이것을 하나도 아는 것은 미래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사적이었죠. 필사적으로 차트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보상, 즉 말하면 누적 수익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당연한 보편적 진리야. 이건 보편적 진리죠. 무시한 채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무지이며 무지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이거 병원에 가서 나 무지인데 약 좀 주세요. 약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 무지이며 이미 시작부터 패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더가 누적 수익으로 연결될 때 그 존재의 가치는 생명력이 있으며 생명이 있겠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일. 자신의 영광,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별천막으로 자신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치려는 노력이 존재의 가치를 빛나게 발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트레이더는 내부 환경이 중요하는데 내부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고 했으면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강의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재다짐을 해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오늘도 제가 지금 20일이죠. 오늘도 제가 강의를 몇 개를 했냐면요, 7개, 27개, 35강의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별 수익은 없지만은 차트 복귀 훈련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